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의 말은요,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하지 않은 빚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이럴 거면 너랑 결혼 안 했다. 내 판도는 뭐예요? 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애인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 안 한 거죠. 근데 착각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라, 아예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이럴 거면 너랑 결혼 안 했다. 그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최소한 결혼할 때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보를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 말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뭐 부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막 그렇게 또 하시겠지만, 내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는 거라면 최소한 그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 정도 여유가 있겠지.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이 공무원 퇴직하셨으니 연금을 받으시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저분들의 노후는 걱정이 없겠지? 그런 생각, 그런 정보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고 단지 나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잘못 판단하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착각하고 결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보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면 체크하셔야죠. 우리가 결혼할 때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사랑으로 결혼하면 안 되지만, 사랑은요, 나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식을 때 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보다 더 큰 범주가 애정인데요, 애정으로 결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은 내 판단력을 어지럽힌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성격, 그런 것도 보겠죠. 그리고 가치관, 정치 성향도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그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비등해서 이러한 여러 조건들과 맞먹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뭐예요? 경제적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무슨 속물이나 어쩌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의 말은요,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분이 사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실 수 있으니까 그냥 귓등으로 흘려 들으시면 되고요. 왜 경제적인 조건이 중요하냐면요, 너무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요. 좋은 말로 바꿔볼까요? 예산? 좀 거부감이 적은 단어로 바꿔보는 거죠. 예산에 따라서 나의 생활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은 괜히 무슨 이렇게 비천해 보이고 속물 같아 보이고 숭고하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공자님조차도요, 돈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귀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빈천한 거, 가난하고 천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 이게 자본주의를 떠나서 사람의 본성이고, 공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공자가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자꾸 신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삽시다. 경제적인 거 되게 중요해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요, 돈이 왜 안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에 대해서 서로 숨김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요, 다 까놓으세요. 나의 재정 상태, 상대방의 재정 상태 다 까야 돼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리를, 결혼할 사람이랑. 부끄러우세요? 왜 내가 괜히 숭고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결혼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세요, 좀.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내 재산을 다 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은 이만큼 있어. 그리고 앞으로 월급이 얼마가 되고 계획을 좀 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의 경제 상황을 체크를 하시란 말이에요. 왁구를 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때 얘기하지 않은 빚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빚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빚을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결혼 생활의 본질은요, 애정과 신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시면 안 되죠. 없던 신뢰가 살다 보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없던 애정이 살다 보면 생겨요? 그건 애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운 정이라고 하나요? 뭐 그것도 정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 일단 결혼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너무 큰 모험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게임에서 졌을 때 내 판도는 뭐예요? 내 인생인 거죠. 왜냐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혼은 실패잖아요. 그 실패가 나한테 주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하는 게임인데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얻고 나서 거기서 시작을 해도 모자라죠, 사실. 근데 그거조차, 기본 출발점조차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 얘가 어떤 애인지 내가 알 수가 없네. 공자님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행동 원칙이 뭐예요? 공자님이 제시해주는 인생의 행동 수칙, 구사가 있잖아요. 9가지 생각을 하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8번째 생각이죠. 의사문이 나오는 거예요. 의문이 나면 물어봐라. 아니, 돈 내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럼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자유롭게 대화가 안 되면 내가 얘기를 하는데 뭐 속물이나 어쩌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면요. 결혼하지 마십시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도 물어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못 물어봐요? 내가 이걸 물어보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해요.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 제기조차 못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해결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죠. 뭐예요? 내가 참고 사는 거. 근데 내가 참는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죠. 문제는 더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하실 때요. 상대방과 나의 재정 상태를 다 수면 위로 올려놓는 거. 다 까는 거예요. 까야 돼요. 그걸 절차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결혼하시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랑,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면 최소한 서로의 재정 상태는요. 명확하고 투명하게 아셔야 돼요. 말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명세표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결혼하실 때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요. 이제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신다면요. 그런 표를 작성하세요. 서로의 재산을, 뭐 부채도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면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게 미래에 대한 희망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걸 쓰는 게 현명한 거죠. 그런 거 쓰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둘이 열심히 벌면 잘 되겠지. 그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혼을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크겠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일은 쉽습니다. 방법도 다 있어요.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 얘기하는 게 어렵다. 상대방이랑 그런 얘기를 뭐 구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산 상황을 쓰세요. 서로. 그건 서로 신뢰할 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애정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 수칙, 의심나면 물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점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에, 나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에는 분명히 허점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물어보지 않아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리고 경제적인 조건 상대방에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괜히 상대방의 외적인 걸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요. 나의 재정 상황도 상대방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본질은 뭐라고요? 애정과 신뢰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체크 안 하고 혼자 생각으로 물어보지 못하고 의사문을 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 사기 결혼 당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을 기원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사동이고요.
여러분 서해전에 한번 와보셨나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쭉 글씨들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무일인데요. 너무 멀면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무일은요, 그 주공이요. 주공이 성왕한테 왕위를, 그러니까 섭정을 하다가 왕위를 온전히 물려주면서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일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 글씨, 이 두 자를 성왕에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뜻이 있는 글씨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랑이 해라서 호랑이 호자를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건 뭐 대오 무언,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요, 자 여러분, 이게 나왔어요. 이게 흥어자취잖아요. 뜻이 뭐냐면 차나한잔하고 가시게나 라는 뜻인데요. 이 작품은 제 겁니다. 제가 구매했고요. 여기 이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샀다는 얘기죠. 누군가 샀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작품을 사봤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좀 보시겠어요? 이 작품을 제가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의미가 일단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한테나 차 한잔하고 가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관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차나 한잔하고 가십시오 라는 뜻으로 이 작품을 사게 됐고요. 제가 앞으로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작품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2022년에는요 문화활동을 많이 하면서, 문화활동은요 내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연도 많이 보시고 예술도 많이 접하셔서 나의 교양을 키우는 한편 그런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힘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